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고요. 공식 정도는 외우셔야겠죠? 뭐 유도하는 과정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상학함수 단원이 특히나 요 단원이 약간 골치 아픈 건 순서가 주어진 게 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쓸 수 있는 공식이 두 개밖에 없잖아.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두 개밖에 없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공식부터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사인 법칙부터요. 외접원이 있어야겠죠.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꼭지점 ABC 그런 변의 길이도 이게 문자 따서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ABC 이렇게 생긴 거였고요. 그래서 저 각도 3개 하고 변의 길이 3개 저거 합쳐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요. 6가지 요소. 그 삼각형을 푼다 그러면 저 6개를 찾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꼭지점 A를 원을 따라서 움직일 거야. 저 각도 A는 요 호 또는 현 입장에서 보면 원주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움직여도 각도는 안 변할 거라고. 그래서 얘를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보면 요렇게까지 옮길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A'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라고요. 그러면 하얀색 삼각형 ABC랑 노란색 삼각형 A'BC 비교해 보면 각도 여기 A는 안 변했죠. 둘 원주각이니까 얘네 둘은 그대로야. 변의 길이 A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요소들은 다 변했죠. 변의 길이 B도 변했고 C도 변했고 각도 B도 변했고 각도 C도 변했다고. 그지? 아무튼 이 노란색 삼각형은 이제 뭘로 바뀐 거냐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각도 A랑 요 변의 길이 A랑 이 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 요거 참고로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쓰는 거니까 지름이어서 2R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저거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면 이거지. 여기가 A'이야. 그러니까 이제 2R분의 변의 길이 A 요거 분의 요거 하면 그게 누가 된다? sin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인 거지.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얀색 삼각형이랑 노란색 삼각형은 A하고 A'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sin A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리고 이 R이랑 sin A랑 자리를 바꿔서 sin A 분의 A 요게 2R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A만 이렇게 옮길 게 아니라 B를 옮겨서도 똑같은 비슷한 그림 만들 수 있고 C를 옮겨도 똑같은 그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다 옮겨서 이거 전부 다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가 다 2R로 같더라 라는 게 이제 사인 법칙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식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문제에 외접원 나와 있어? 사인 법칙을 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삼각형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외접원의 넓이 구하세요. 외접원 둘레 길이 구하세요. 다 사인 법칙 쓰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각도 A랑 변의 길이 A를 알아야 돼. 혹은 뭐 각도 B랑 B를 알아야 돼. C랑 C를 알아야 돼. 즉 마주보고 있는 각도와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같은 알파벳인 녀석을 알아야 돼.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대각, 대변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외접원 빼고 이렇게 생긴 식만 생각해봐도 돼. 등호 하나를 생각해보면 각도 2개랑 변의 길이 2개가 나오면 변의 길이 2개, 각도 2개가 나오면 식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 중에 하나가 빵꾸 나면 이걸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 2개를 알고 내가 각도 하나를 알아. 이거 가지고 나머지 각도를 하나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혹은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2개를 알아. 그럼 이걸로 나머지 변의 길이를 하나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이제 주어진 게 무엇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요.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하나를 알 때 이 각도는 매칭이 돼야 돼. 그죠? A라는 각도랑 A라는 변의 길이가 나오잖아. 즉 여기에 지금 C 이렇게 들어가면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C를 알면 이거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두 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각도 두 개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꼭 매칭이 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삼각형은 각도 세 개 다 더해서 180도잖아. 그러니까 각도 두 개를 안다는 건 세 개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도가 두 개 주어져 있을 땐 알파벳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와 있고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 보시면 이제 사인 법칙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 가지고 또 나오는 거 하나는 이거죠. 유리식 전체를 생각해 보면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더라. 그 얘기예요. 삼각함수의 사인 값의 비율이 세 변의 길이의 비와 같더라. 그 얘기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각도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에 해당하는 사인 값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역시나 각도 ABC가 다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사인의 값에 비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은 오히려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코사인은 예각이면 양수지만 둔각이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변의 길이의 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사인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니까 변의 길이랑 사인 값은 항상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사인 법칙 이야기고요. 코사인 법칙은 우리 책에도 보면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만 나오죠. 그 원래 코사인 법칙이 두 개 있었거든요. 우리 내신할 때도 보면 바이블에도 코사인 법칙이만 나오고 문제에 막 해설 같은 걸로 조그맣게 더 나오는데 정석은 아예 1법칙, 2법칙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원래 코사인 법칙은 두 개 있었고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코사인 법칙은 2법칙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코사인 1법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법칙을 증명하자면 똑같이 얘도 삼각형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칠판에 예각인 삼각형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각이냐 둔각이냐 안 중요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요 변의 길이 A, 여기 B, 여기 C. A에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H라고 보고 요 선분의 길이 A를 얘가 잘라먹고 있기 때문에 요거 X, 요거 Y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길이를. 그래서 우변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각도 C 요걸로 사인 코사인 생각해 보면 B분의 H라는 게 사인 C가 되죠. 그러니까 H는 B 사인 C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B 사인 C가 H다 그 얘기라고요. 그 다음 코사인도 마찬가지. B분의 Y가 코사인 C거든요. 그래서 Y가 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Y는 B 코사인 C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왼쪽 삼각형 볼 거예요.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생각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C제곱은 X제곱이랑 H의 제곱을 더하게 생겼는데 이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A에서 Y를 뺀 거다라고 볼 거예요. Y가 이거잖아요. A에서 B 코사인 C를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고요. H는 아까 뭐였냐면 B 사인 C였다고. 이걸 제곱할 거다 그 얘기인 거지.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뭐다? 그냥 B제곱이다.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뭐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게 코사인 2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얘도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알파벳끼리 위치 바꿔도 되니까 a제곱이라는 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생겼고 생긴 모양이 이거였다고요. 약간 피타고라스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타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이랑 또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 제곱식 아니고요. 코사인 법칙이에요. 요 b는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였다고. c제곱도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 아니고 코사인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사인 법칙인데 그럼 얘도 언제 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식이 완성이 되려면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빵꾸 나면 이거 가지고 구할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변의 길이 2개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각도 C가 C는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첫 번째 걸 할까요? 변의 길이 2개가 나오고 각도 A가 나왔어.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 2개의 각이 나와 있는데 사인 법칙하고 다른 건 뭐냐면 사인 법칙에선 약간 매칭이 되는 각도가 나와야죠. 끼인 각이 아니라 사이에 끼인 각이 아니라 매칭이 되는 각이 나오면 나머지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사이에 끼인 각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변의 길이야. 그랬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말고 변의 길이 3개가 나왔어. 이거 가지고 각도 구할 때도 당연히 얘 쓸 수 있겠죠.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C를 구하든. 이것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따로 정리를 좀 하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글자기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건 이런 거거든요. 전형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뭘 써야 될지 뻔히 아는데 저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이 B, C 2개 나오고 B가 나왔어. 각도 B가 나왔어. 근데 물어보는 게 변의 길이 A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각도 C를 물어보는 거였으면 그냥 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BC랑 B가 나왔어? 아, 그럼 원래는 이거 가지고 각도 C를 구할 수 있고 각도 C를 구하면 각도 A도 구할 수 있고 각도 A를 구했으면 뭐 B, B도 알고 C, C도 아니까 A, A는 사인 법칙 가지고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죠. 왜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각도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 값은 찾을 수 있지. 근데 그 사인 값을 보고 각도 C가 얼마인지를 찾기는 어렵다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특수각 몇 개 없잖아. 그지? 사인 값은 나오는데 사인 값이 뭐 4분의 루트 7이래. 그럼 몇 도야? 모르지. 이게 몇 도인지 모르면 이게 몇 도인지도 몰라요. 찾을 수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를 여러 개 찾아야 하는 경우엔 좀 쓰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BC가 나왔고 각도 B가 나왔어. 그런데 변의 길이 A를 찾으래. 사인 법칙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원래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 2개의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 나머지 하나 변의 길이 구할 때 쓴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각도가 B니까. 그럼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뭐 별 수 있나? 2차 방정식 그냥 푸는 거지. 아마 풀어보면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찾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튼 꼭 이렇게 분홍색으로 써져 있는 경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경우도 쓰는데 보통의 경우엔 코사인 법칙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주어지기를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 정도가 주어질 텐데 얘는 각도를 찾아야 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각도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나오는 거야. 그 사인 값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각도를.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각도가 한 개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 하나 나와 있는 걸로 코사인 값 찾으면 하다못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식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그지?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변형해 놓은 거 2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쟤보단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그 얘기고요.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삼각형 넓이 얘기 나와요. 나와 있는 식들을 다 정리를 좀 해보면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다시 그리는 거야. A, 여기 B, 여기 C, 요거 A, B, C의 여기 높이 H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간편한 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겠지. 그죠? 높이를 H라고 보면 넓이 자체는 2분의 1 AH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가장 간편할 텐데 요 H는 내가 만든 거잖아요. 원래 있는 6요소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우리 아까 H를 B sin C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B분의 H가 sin C니까. 그래서 요 H 자리에 B sin C를 집어넣는다고요. 그지? 그래서 2분의 1 AB sin C 이렇게도 넓이를 나타낼 수 있었다. 실제로 얘를 이제 더 많이 쓰겠죠. 저거보다. 알파벳끼리 당연히 자리 바꿔도 돼요. 2분의 1 BC sin A 또는 2분의 1 CA sin B 다 당연히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도 나온 거랑 변의 길이 2개의 사이에 끼인 각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저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뭐 각도가 좀 이상한 게 나왔어. 마주보고 있는 게 나왔다거나 변의 길이가 좀 이상하게 나왔으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가지고 나머지 요소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인 C가 나왔으니까 사인 얘기 나온 김에 사인 법칙이랑 섞는 거지. 우리 아까 사인 법칙 뭐였냐면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였거든요. 즉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런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 사인 A 자리에 2R분의 A를 넣는 거지. 뭐 여기다 2R분의 C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2R분의 B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넣어보면 누가 돼요? 4R분의 AB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죠? 거의 쓸 일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쓸 일 없고 삼각형 넓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외접원 반지름이 나왔다? 외접원 반지름 얘기 나오면 사인 법칙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법칙 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 유도하시면 돼요. 굳이 얘를 또 외워가지고 막 계산할 필요 없다고. 외접원 반지름이랑 세 변의 길이 준 상태로 넓이 구하라고 할 수 있어. 외우면 바로 넣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정도로 그냥 사인값 빨리 하나 찾으면 된다고요. 이런 걸로 사인값 빨리 하나 찾아서 그냥 계산하시는 게 더 낫지 굳이 식 외우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완전히 반대로 이것도 돼요. A가 2R sin A랑 같은 거니까 2R sin A, 2R sin B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역시나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사인 얘기 나왔는데 외접원 반지름 나왔어? 사인 법칙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걸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유도하시면 되고요. 외접원 반지름 얘기 나왔으니까 내접원 반지름도 나올 수도 있겠죠. 내접원 반지름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저기 중학교 때 도형 할 때 배우거든요. 내접원 반지름은 넓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지 마 임마. 내접원 반지름은 넓이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요거 삼각형의 내접원이고요.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이겠죠. 우리 보통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표시해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했다고? 꼭지점에서 내심에다가 이렇게 가위질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요 자르는 거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펼치면 높이가 다 내접원의 반지름이 납작한 삼각형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 세 삼각형 넓이의 합이 전체 삼각형 넓이 되는 거고 그 세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높이가 전부 다 R이고요. 밑변이 A랑 B랑 C 녀석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되더라. 그래서 요 내접원 반지름 구하세요라는 문제에서 오히려 더 많이 보지 우리는. 그죠? 이거 구하려면 뭐 한다고? 삼각형의 넓이랑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요 녀석을 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써먹는 녀석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네, 저번 반지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구할 수도 있죠. 사실은 거의 똑같긴 할 텐데 만약에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여기도 A, B, C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 변의 길이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 R은 A하고 C를 더해서 B를 빼가지고 반띵하면 R이 되겠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근데 얘 다 같은 거잖아요. 정사각형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더해가지고 얘를 빼. 그럼 땡땡만 두 개 남을 거잖아. 그걸 반띵하면 내저번 반지름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도 꽤 많이 볼 수 있는 녀석이니까 내저번 반지름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쓰는 거야. 무슨 공식이었다? 헤론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였다. 책에 있죠. 없네. 알아야겠죠? 그래도 헤론 공식이 어떤 거였냐면 얘를 언제 쓰는 거였냐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쓰는 건데 원래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변의 길이 두 개랑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인 각을 알아야 돼. 뭐 좀 더 정확히는 끼인 각도 자체라기보다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아야 돼.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인 값 하나를 알면 원래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과정은 이거지. 변의 길이 세 개를 다 알면 우리는 아무거나 코사인 값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뭐 코사인 A가 됐든 코사인 B가 됐든 코사인 C가 됐든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요거 찾으면 이거 가지고 사인 A를 찾을 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말했지만 사인은 원래는 뿔마지만 삼각형에선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사인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변의 길이 원래 3개 알고 있었으니까 B, C에다가 사인 A 섞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헤론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넓이는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근데 그걸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거지. 그래서 문자 하나를 치환하죠. 소문자 S는 이거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세 변의 길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그걸 S라고 했을 때 실제 넓이는 뭐가 된다? 루트 안에 S, S-A, S-B, S-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 그래서 이게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되겠습니다. 오케이? 삼각형 넓이 얘기했으니까 사각형 넓이도 해야겠죠? 사각형뿐만 아니라 원래 다각형의 넓이는 뭐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대각선 그으면 전부 다 삼각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사각형도 마찬가지겠죠. 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뭐 이런 말은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공식이 다 있고 그냥 직사각형처럼 구하시면 되고 평행사변형도요. 미안해. 평행사변형도 보시면 평행사변형의 원래 정의는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모두 다 평행한 거잖아요. 그지? 그게 원래 평행사변형의 정의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질이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길이 같고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각도 같고 대각선 그으면 서로를 이등분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건 밑변이랑 높이를 구할 수 있으면 높이 구해서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중학교 때 나왔을 거고 이제는 우리 뭐가 나올 거냐면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인각 정도가 나올 거다 그 얘기야. 근데 대각선 그으면 그냥 합동인 삼각형 두 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의 끼인각 나왔으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그냥 그거 2배 해서 AB 사인 세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있어. 여기가 세타면 요 각도는요. 이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둘이 더하면 180도일 거니까. 근데 다행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이 각도로 하든 이 각도로 하든 상관없겠죠. 값은 똑같이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 변의 길이 2개 주고 넓이 주고 뭐 각도 중에 예각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둔각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런 거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고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이상한 사각형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2개로 잘라지니까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넓이를 구해서 더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길이 2개가 다 나왔고 사이에 끼인 각도 나와 있어. 이럴 땐 이게 변의 길이가 주어지려면 4개가 다 주어져야 돼. 각도도 다 나와야 돼.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잘라가지고 2개를 구하면 되지만 그거보다는 대각선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각이 나왔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고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대각선을 평행이동 시켰다고요. 이 점에 만날 때까지. 반대쪽으로도 평행이동 시키겠지. 이렇게. 그럼 지금 얘랑 얘는 다 평행이에요. 이렇게 평행이라고. 얘도 평행이동 시켜야죠. 여기 올 때까지. 이쪽으로도 평행이동 시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이죠. 결국 뭐 됐다? 평행사변형이 됐다. 그지?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 A, 요 대각선의 길이 B 사이에 끼우는 각 세타라고 보면 이 노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체는 AB 사인 세타가 돼요.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보면 변의 길이 2개랑 끼인 각이 나온 거랑 똑같잖아. 이것처럼. 그지?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하얀색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하얀색 도형의 넓이는 다시 이거의 절반. 요 조각에서도 절반이잖아. 전부 다. 그래서 노란색을 절반 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삼각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아무튼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땐 이렇게 구할 거다.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변의 길이가 나올 때는 그냥 AB 사인 세타인 거고 대각선이랑 끼인각이 나와 있을 땐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넓이는 이 정도 이야기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58페이지라고 써 있는 건데 3번이거든요.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 내신할 때는 많이 했던 건데 이 삼각형의 모양이라는 것도 결국 삼각형 모양은 이름 있는 삼각형 생각해봐. 눈을 뜨고 정삼각형, 뭐 이름의 삼각형, 뭐 있죠? 직각삼각형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다 변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삼각형을 정의할 때 다 변의 길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시오라는 건 주어진 식을 변의 길이로 나타내시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와 있을 때 변의 길이로 나타내는 건 사인 A를 뭐라고 할 거다? 2R분의 A라고 바꿀 거다. R은 어차피 길이니까. 코사인 A가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럼 얘 뭐로 바꿀 거다? 코사인 B야?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바꿀 거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만약에 코사인 제곱 C를 구하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코사인 C를 제곱해? 완전 토 나오겠죠? 1 빼기 사인 제곱 C 이렇게 바꾸면 되죠. 사인은 그래도 좀 할만하잖아. 이거 제곱하는 건 할만하잖아. 이거 제곱하는 게 들어와서 그렇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사인 제곱도 그냥 바꾸면 되는데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그건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제 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로 나타내 보시면 되겠죠. 하고 나서 막 약분하면 안 돼. 옆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0이 되는 게 누구인지를 찾아보시면 뭐 정삼각형이 되든지 이등변이 되든지 피타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정삼각형인 경우 거의 없어요.
이등변이거나 피타거나. 오케이? 아무튼 그게 삼각형 모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제하고 유제 다 합쳐도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아마 많지 않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수투 4단원은 아마 도함수 활용 1번이에요. 그래프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뭐 접선, 증가감소,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일단 요것도 해보시고요. 설명 정리 안 해도 되겠지?